별이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위국 헌신 군인본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본분은 안중근 의사께서 1910년 3월 26일 사형장에 가시기 직전에 일본인 헌병에게 써준 글입니다. 이 글은 일본인 순사가 헌병이 안중근 의사를 존경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해서 받은 글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를 한자 한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윗자는 많이 나왔습니다. 위에는 손톱조, 밑에는 코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코끼리를 부린다, 조종한다 라는 뜻으로 한다는 하위, 할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국, 나라국자는 워낙 유명하죠. 이 나라국자를 구슬옥자를 넣어 쓰기도 하고 임금왕을 넣어 쓰기도 합니다. 두 자 다 나라국자의 약자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헌자는 이바지할 헌, 바칠 헌의 뜻입니다. 무엇을 이바지하냐, 어떻게 이바지한다? 게를 삶아서 이바지한다. 윗사람에게 바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한자입니다. 이 글자를 보면 위에 범호자가 있습니다. 범호자의 원래 글자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범호자를 쓸 때 꼭 주의해야 할 것은 끝을 비춰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가죽을 말리면 오그라들죠. 가죽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죽피도 이렇게 굽혀 넣어 놓아야지 한자를 잘 썼다, 바르게 썼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범호자가 있고 밑에는 요 글자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속력자라고 합니다. 자, 밑에 요 모양은 솥을 거는 다리, 발을 뜻하고 위에 이 글자 요것은 솥을 뜻하고 위에 있는 것은 솥뚜껑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개견자가 있습니다. 개견자인데 요 앞에 있는 범호자와 손역자를 두 개 합하면 요 글자는 속건자예요. 속권. 그래서 솥에다가 게를 삶아가지고 어른에게 바친다. 그래서 바칠 헌, 이바지할 헌이 됩니다. 이것은 목숨을 바친다는 뜻도 있지만 최선을 다한다. 지극한 정성을 다한다. 온갖 노력을 다한다. 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솥에다가 범의 무늬를 새겨놓은 겁니다. 솥에다가 범의 무늬를 새겨놓고 개를 끌고 가서 보이면 범과 개는 상극이기 때문에 개가 꼼짝하지 못한다. 그대로 솥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약자를 남녀남자에다가 개견자를 쓰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몸신자는 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아이를 뵌 여자의 몸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두 선이
아이를 뱃속에 든 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학생들에게 쉽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몸이고 이것은 몸에 달려있는 고추다. 저는 그렇게 우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가 길면 길게 꺾고 작으면 살짝 꺾어라. 그렇게 해서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군자는 군인 군자입니다. 군사군, 군인 군자죠. 그래서 위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민간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간머리, 부수 이름이 간머리입니다. 그래서 진면이라고 이야기하죠. 간머리인데 이것은 훈과 진면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옛날 어른들이 쓰는 가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간머리라고 합니다. 근데 위에 점이 없으니까 민간머리라고 한다. 그래, 민들이 하다, 민소매, 민자 해서 없는 것, 위에 점이 없는 것을 뜻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덮을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덮을맥. 그러니까 여기서 민간머리는 덮을맥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밑에 있는 것은 뭐냐? 수레거, 수레차, 차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싸움할 때 사용하는 전차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전차를 덮어가지고 잘 보관해야 된다. 전시에 바로 가져나갈 수 있도록 잘 보관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군인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사람은 홀로 설 수 없다. 둘이 의지해야 된다. 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해서 사람인자를 이래 썼다 그러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람은 요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또 이렇게 해서 사람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따는 근본본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근본이다. 근본본, 뿌리본, 책본, 교본이라 할 때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글자와 관계돼서 나오는 것은 나무목에다가 선을 작게 하면 안일미, 나무목에다가 선을 길게 하면 끝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분, 나눌 분자입니다. 나눈다 할 때는 뭘로 나누겠습니까? 칼로 나누겠죠. 위에 있는 것은 둘 다 공평하게 나눈다 라는 그런 뜻도 있고 양손으로 칼을 잡고 나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위국 헌신 군인본부는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군인의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본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안중근 의사께서 마지막 작품이다. 이렇게 전해졌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국 헌신이 꼭 군인만의 본분이겠습니까? 저는 이 위자를 의미 같은 이 위자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위태할 위자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뜻은 통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 꼭 군인의 본분이겠습니까? 국민의 본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인만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은 국민의 본분이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의 본분이다. 학생들도 나라가 위태로우면 헌신해야 되겠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학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해서 글자를
바꿈으로써 의미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위국 헌신 군인본분이 안중근 의사께서 쓴 마지막 작품이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안중근 의사께서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학을 아주 많이 하시고 정말 총명하시고 논리정연한 그런 애국지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육품을 많이 남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본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당시 동양 평화를 깨뜨리고 한국을 침략하고 한 그 이등방문, 일본의 총리 이등방문을 하얼빈역에서 6발의 총을 쏘아서 죽인 사살한 위대한 조상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등방문을 죽였을 때 그 소식은 일본의 침략을 당한 모든 국민들이 기뻐했다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당시 조선의 위상은 정말 높아졌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1909년 10월 26일 이등방문이를 죽이고 재판 절차를 거쳐가지고 1910년 3월 26일에 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안중근 의사님도 훌륭하시지만 안중근 의사님의 어머니께서 더 훌륭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의인, 의사 안중근님을 요즘 속되게 다른 그 젊은 애들, 병사들과 비교하고 비유해서 참 그 위상을 깎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누구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도 안중근 의사의 위상을 내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님을 의사, 오를리자, 선비사자 그런 일을 하는 선비다. 의사 안중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안한 자, 무거운 중자, 뿌리 근자. 그런데 요즘 한자를 모르는 학생들은 의사라는 뜻만 가지고 이 뜻만 가지고 안중근 의사님을 의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안중근 의사님은 의사가 아니고 의로운 일을 하시다 돌아가신 위대한 한국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안중근 의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위국 헌신 군인본분, 위국 헌신 학생본분, 위국 헌신 국민본분의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위국 헌신 군인본분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